기록 이관 문종주 기년 7월 16일 모 여섯 번째 기사 1450년 명경태 1년 사신을 영접할 때의 종친 서열을 결정하다. 전지하기를 사신을 영접할 때의 종친의 사례는 영자 학렬이 일자가 되고 대군 제군이 일자가 되고 백관이 일자가 되게 하라 하였다. 문종실록 2권 문종주 기년 7월 16일 모 첫 일곱 번째 기사 1450년 명경태 1년 대마주 종정 홍이 사람을 보내어 토물을 바치다. 문종실록 2권 문종주 기년 7월 17일 기미 첫 번째 기사 대사원 이승손과 어효첨 신숙주 하희직 등이 신미 칭호의 부당함을 아뢰다. 이들과 지평조 안효 등이 함께 월정에 엎드려 아뢰기를 신등이 신미의 칭호를 삭제하기를 청하여 여러 번 번독하기를 마지 않았으나 아직 윤허를 얻지 못했습니다. 어제 장수를 봉하여 올렸는데 주상께서 하위지를 인견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존자 두 글자를 제거하면 어떠하냐. 너가 물러가서 동료들과 다시 의논하여 오리라 하시었습니다. 신등이 명령을 듣고 기쁘고 다행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청컨대 나머지 친구도 아울러 삭제하소서. 그리한다면 탄선교 종사와 국일도 대선사 등은 동행하는 직코이니 이것으로 주는 것이 가합니다. 신등이 어찌 전하께서 부처를 좋아하시지 않는 것을 알지 못하겠습니까마는 이호로 이중에게 준다면 외관에서 성상께서 부처를 좋아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예전에 승직은 이보다 더한 것이 또한 많고 국일도 대선사와 존자가 다같이 무방한 칭호다. 무방한 일을 가지고 이미 내린 명령을 고치는 것이었다 한가. 그러나 존자 두 글자는 내가 다시 상냥하겠고 그 나머지 칭호의 글자는 단연코 삭제할 수 없다 하였다. 이승손이 다시 아뢰기를 옛날에 이러한 승직은 신등이 아직 듣지 못하였습니다. 가령 있다 하더라도 본받을 것이 아니고 또 직함 안에 우국 이세의 칭호가 있는 것은 신등은 더욱 놀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 무슨 임금을 보조하고 백성에게 혜택을 준 공이 있습니까? 또 시속의 부처를 존자라고 하는데 지금 주상께서 이것으로 이 중의 칭호를 삼으면 나라 사람들이 장차 진짜 부처라 지목하고 바람에 쏠리던 미연이 따라갈 것입니다. 패단을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중에 비록 칭호를 얻더라도 자기의 무엇이 이가 되겠습니까? 적어도 지식이 있는 자라면 그 허물을 드러내어 간하고 다투어 그 과악이 안팎의 바닥에 퍼지는 것이니 무익하기가 이보다 더할 수 없고 국가의 대체도 또한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청컨대 깊이 생각하여 힘써 따라서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고쳐 삭제할 수 없는 것은 어제 하위지에게 다 말하였다. 우국 이세의 칭호는 승속이 통치하는 것이니 비록 이 중에게 칭호하더라도 무엇이 불가한가. 존자는 진짜 부처를 칭호하는 말이 아니니 비록 칭호라 하더라도 무엇이 해로운가. 그러나 이것은 선왕께서 정하신 글자가 아니니 내가 다시 생각하겠다 하였다. 이 승손 등이 다시 아뢰기를 이 호도 칭할 수 없지만 우국 이세의 명칭은 더욱 불가합니다. 밤낮으로 게으리하지 않고 임금을 보좌하고 백성에게 혜택을 준 대신에게도 감히 이것으로 칭하지 못하는데 함부로 늙은 간승에게 줄 수 있습니까? 신등이 매양 생각에 여기에 미치니 분격함을 이기지 못합니다. 존자 두 글자는 이미 삭제하고자 하시었으니 지금 네 글자도 아울러 삭제하기를 청합니다. 신등이 청의를 모독하여 황송하기 거지없으나 윤허를 얻은 뒤에 그만두겠습니다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문종실록 2권 문종주기년 7월 17일 기미 두 번째 기사 오정은 홍일동이 신미에게 내린 직첩을 거둘 것을 아뢰다. 신미의 칭호가 심히 어리어 그러지고 박백년이 언사로 죄를 얻었으니 또한 위편합니다. 청컨대 내리신 명령을 거두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신미의 칭호는 너희들이 모두 그러다고 하므로 내가 존자 두 글자를 고치고자 한다. 박백년의 일은 너가 물러가서 그 죄를 자세히 알아서 다시 아뢰어라 하였다. 홍일동이 물러나왔다가 얼마 아니 되어 다시 합에 나와 아뢰기를 지금 상교를 받으니 존자의 칭호를 고친다 하시니 신등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박백년이 언사로
파면된 것이 뜻에 미안합니다. 만일 죄가 있으면 유사히 내려 부문하여 과제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윤화하지 않았다. 문정실록 이건 문정주기년 7월 17일 김이 세 번째 기사 대선 이승손이 사직상소를 올리다. 신등은 모두 용렬한 자질로 외람되게 언건의 자리를 더럽히고 제주가 직책에 맞지 않고 성의가 하늘에 이르지 못하는데 뻔뻔하게 조정에 서는 것이 마음에 부끄럽습니다. 청컨대 신등의 직을 파면하소서 하니 윤화하지 않았다. 이승선 등이 모두 합에 나와 아뢰기를 신등에게 직사에 나오도록 명하시니 성은이 지중하나 그러나 본부는 다른 여러 관청에 비할 것이 아니고 일국의 풍어는 맡은 곳이었어 관계가 지극히 중합니다. 신등이 용렬하고 여러 번 천총을 더럽혔으나 허락을 받지 못하였으니 억지로 얼굴을 들고 직사에 나오는 것이 실로 마음에 부끄럽습니다. 빌건대 혈량을 택하여 신등의 직에 대신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경들을 버리고 장차 어느 곳에서 어진 인재를 얻어 쓰겠는가 하였다. 문정실록 2권 문정주기년 7월 17일 김이 네 번째 기사 집현전 수천 유성원이 자신의 직첩을 거둬주도록 상서하다. 이달 7월 15일에 논한일은 본래 10사람과 함께 소를 올려 천위를 범하였는데 중사로 하여금 사람마다 힐문하고 또 먼저 원고를 기초한 자를 물었으니 대개 10사람이 동시에 의논할 수 없고 반드시 그 중에 먼저 의논을 주창한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은 처음에 대관이 신미의 일을 논한 것을 듣고 신이 박백년에게 이르기를 우리들도 또한 말이 얻을 수 없지 않은가 하니 박백년이 말하기를 내 뜻도 역시 그렇다 하고 드디어 원고를 기초하여 신에게 보이면서 말하기를 창졸간에 기초하였기 때문에 말뜻을 고칠 곳이 많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신이 그 원고를 받아서 삭제하고 윤색한 것이 실로 박백년의 초고보다 많으니 이것으로 본다면 처음에 의논을 낸 자가 신이요 원고를 기초한 자도 신입니다. 신과 박백년은 구별할 수 없고 그 죄를 논하면 실로 박백년보다 많습니다. 신이 만일 마음으로 죄가 있는 것을 알면서 밖으로 장록에 영련하여 고차게 직사에 종사한다면 이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정상을 숨기고 사실대로 과하지 않으면 이것은 임금을 속이는 것입니다. 신은 끝까지 감히 자신을 속이고 임금을 속이면서 외람되게 근신의 열에 자하여 성명에 누가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신의 이 말은 거짓으로 꾸미고 이론에 세워 이름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로 중정에 나온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신의 직도 아울러 거두소서 하였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중사는 임금이 보낸 환관 신분의 사자, 중은 환관을 뜻한다. 문정실록 2권 문정주기년 7월 17일 김이 5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시사 일을 열가하여 상소하다. 신등은 엎드려 보건대 주상전하께서 타고나신 천승이 어질고 부지런히 개술하여 우러러 선왕의 제도에 따라 제일 먼저 밝은 교지를 발하여 다시 경련을 열고 윤대를 듣고 제수를 친히 하고자 하시니 심히 성한 일입니다. 일국 시민이 기뻐서 유신의 교화를 크게 바라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신등은 다행히 간직에 있어 더욱 간절히 기뻐하고 경하여 감히 이것으로 인하여 말을 드립니다. 대개 경륜은 성학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동궁에 있을 때부터 사유를 예로서 존대하고 날마다 경서를 강구하였으니 학문에 극진한 공이 더할 수 없는데 반드시 이것으로 첫째를 삼으니 주 문왕의 미미이며 주역의 건건입니다. 대저 제왕의 학문은 많은 데 있지 않고 날마다 홍유와 석보를 인접하여 항상 평소에 강구한 사서 오경 등의 글을 반복하여 강론해서 하나하나 몸과 마음에 새기면 당후 3대의 정치가 곧 여기에 있습니다. 연대는 총명을 넓히는 것입니다. 위와 아래의 정은 서로 통하여 막히고 가리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천지가 사귀는 것은 대가 되고 이것에 반하면 비가 되는 것입니다. 요가 사악에 묻고 순이 사문을 열어놓은 것은 참으로 이 까닭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간사하고 바른
것과 말의 충성하고 간사한 것이 같지 않고 주와 자가 또한 섞이기 쉽습니다. 사가 혹 정 같고 간사한 것이 혹 충과 같으니 말을 듣고 받아들일 때는 엄하게 정찰하고 또 얼굴빛을 평화하게 하여 공손하게 아랫사람을 대하고 되도록 그 말을 다하게 하고 또 송나라 태조의 제도에 의하여 사품에 한하지 말고 참상 이상은 모두 윤대하게 하시면 언로가 더욱 넓어지고 백료에 어질고 어질지 않은 것을 또한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재수는 인재를 임명하는 것입니다. 인재는 혼자서 다스릴 수 없으니 반드시 어진 인재를 안팎에 배치하여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만일 한 관하나 한 업이 적답한 사람을 얻지 못하면 이는 반드시 폐지되고 백성은 반드시 병드는 것입니다. 서경에 말하기를 여러 관직을 광폐하지 말라 하였고 주역에 말하기를 소위는 쓰지 말라 하였으니 인재는 임용하지 않을 수 없고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지금 총명한 예지로 친히 편전에 나가 널리 대신에게 물어서 주의하시면 어진 인재가 무리로 나오고 요행을 바라는 자가 저절로 물러가 전선의 길이 저절로 맑아질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진시로 다스리는 도의 큰 것이요 첫 정사에 급히 해야 할 것이요 이것을 행하는 데 성이 있어야 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길이 오늘의 마음을 간직하고 하늘의 건장한 것을 본받아서 스스로 힘써서 쉬지 말고 경연에 부지런히 나아가 정치의 권한을 깊게 연구하시고 윤대를 들어서 위아래의 정을 통달하게 하고 재수를 친히하여 사람 쓰는 도를 다하시면 제왕의 능사가 끝날 것이니 정치를 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선 한두 가지 시사하여 의논할 만한 것을 뒤에 첨부하여 열거하니 바라건대 예람하소서. 1. 나라에 3년을 지탱할 만한 저축이 없으면 나라가 되지 못합니다. 근래에 해마다 흉년이 들어 공과 사가 다 가난하여 백성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물며 동서 양계는 변방의 경보가 그치지 아니합니다. 중국의 근심이 곧 우리나라의 근심이며 평안 일도는 국가의 문호로서 가장 먼저 적을 받는 땅인데 백성의 빈곤이 더욱 심하니 참으로 작은 사고가 아닙니다. 마땅히 절감을 숭상하고 쓸데없는 비용을 생략하여 부고를 세우며 군량을 저축하고 안팎의 모든 토목의 역사는 수년을 기한하고 일체 정지하여 파해서 백성과 더불어 휴식하여 나라의 근본을 튼튼하게 하소서. 1. 경기는 나라의 근본이요 사변이 있으면 경기 안의 군사를 먼저 징집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래 영수라는 관원이 없어서 채통이 없는 것 같으니 도내의 수령 중 장략이 있는 자 한 사람을 택하여 절제사의 책임을 겸하게 하고 만일 징발하는 일이 있으면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게 하고 또 각도의 원정 및 가정한 군액이 이름만 있고 실상이 없는 것이 많으니 청컨대 빈 숫자에 구애하지 말고 다시 정하게 선발하고 엄하게 기계를 갖추고 때때로 점거하고 훈련하여 다른 날 급한 때의 실용을 삼게 하소서. 1. 형옥을 지체하는 것은 화기를 상하게 하는 것이니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안팎의 사형수들을 국휴 안에 비록 형을 시행할 수 없으나 그러나 막연하게 사절하고 옥에 갇혀 여러 해 미결로 있으면 어찌 원한을 품고 화기를 상하는 것이 없겠습니까? 빌건대 병진년의 예에 의하여 조관을 택하여 각도에 보내 원통한 옥리를 심리하여 곧 판결하여 놓아보내고 옥을 지체한 관원을 처벌하고 사제가 의심이 없는 것은 사유를 갖춰서 도당에 보고하여 다시 복심으로 돌려 3년을 기다리고 또 매년 가을에 관원을 보내어 심리하는 것을 연례로 삼아 원통하고 억울한 것을 시원하게 하소서. 1. 곡물의 대납을 금하는 것이 속전에 나타나 있으나 그러나 지금 이익을 도모하는 무리가 연수를 타서 청탁하여 주군을 나누어 차지하고 민간에서 준비하기 쉬운 물건도 또한 억지로 대납하는데 그 값이 국가의 정한 법에 다만 장량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수령들이 제 마음대로 수시로 높였다 낮췄다 하고 저 몰이하는 자가 또한 수령에게 붙어서 더하기를 청하고 진이 열의로 돌아다니며 독촉하여 받으니 얻는 이익이 100배가 될 뿐만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민색은 날로 더욱 가난해지고 몰이하는 자는 날로 더욱 부자가 됩니다. 지금 국가에서 이미 그 폐해를 알고 육준을 거듭 밝혀 언금하나 그러나 그 고을 수령이 장량하여 값을 거두는 것을 허락하니 아마 패단이 또한 전과 같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무릇 갖고 오래 대납하는 값은 호주로 하여금 각각 그 지방 민간의 물가에 따라 그 중간수를 참작하여 왕지를 받아서 상정하면 대납하는 자가 마음대로 그 술책을 쓰지 못하고 백성도 또한 전일과 같이 곰핍하지 않을 것입니다. 1. 속전의 사복시에서 기르는 말을 겨울에는 270필, 여름에는 100필로 정하는 것은 타는 것을 계산하고 꼴과 콩을 헤아린 것인데 지금은 기르는 수가 익보다 많아 여름의 경기 안에서 생꼴을 나르는 수고가 심히 괴롭고 숙직하는 한 사람이 혼자서 수납하기 때문에 아전에 인하여 농간을 부리고 시를 끌어서 농사를 방해하고 백성을 병들게 하여 그 패단이 적지 않으니 이제부터는 사복시에 여름 겨울에 기르는 말의 수를 한결같이 속전에 이해하고 생꼴도 또한 그 사로 하여금 반드시 세 사람을 두어 정하게 살피어 받아들여 백성의 패단을 들게 하소서. 1. 외방 시입회는 번상하면 왕실을 호위하고 번화하면 주군의 울타리가 되어 다른 나라의 조화를 삼자는 계책입니다. 국가가 태평한 지 오래되어 병조를 쓰지 않고 매양 병상을 당하면 모든 영작을 빨리하기 위하여 혹은 품종 혹은 진간이라 칭하고 여러가지 역사를 시키어 노예와 같이 부릴 뿐만 아니라 저들이 거드린 동복이 한둘이 지나지 못하니 누가 나무를 하면 누가 밥을 짓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이런 일을 하면서 머리를 숙이고 부끄러워하여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군사를 급한 때에 쓰면 누가 만분의 1이라도 이 힘을 다하려 하겠습니까? 이제부터 번상 때는 오로지 시위를 맡기고 잡된 일은 역시키지 말고 여러 해 동안 시위한 자는 영조히 오래고 가까운 것을 계산하여 적당히 산관을 주어서 그 공례에 보답하소서. 1. 예전 제도에는 감사가 주군을 돌아다니고 한 골에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목사를 겸하게 되어 추운 겨울과 더운 여름에는 편히 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까닭에 순찰하는 날이 항상 적어 도내의 사정을 두루 다 보고 듣지 못하니 멀고 넓은 도내에 여러 고을에 어찌 숨어있는 간사가 없겠습니까? 그리건대 선조의 옛일에 이하여 찰방을 나누어 보내어 백성의 질고와 수령의 불법과 아전 및 향언의 등사를 물어서 무너진 기강을 진작하고 백성의 병폐를 제거하소서. 1. 각도 수령관이 만일 처의 부모 및 형제가 그 도의 수령이 된 자가 있으면 감사의 막객은 수령과 상피할 것이 없다고 하여 부임하게 되는데 신등은 생각하기를 진혐은 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령관은 세상에서 아사라 하며 감사를 보장하여 함께 문부를 결제하여 그 한 도를 전제하는 사람입니다. 그 처부모 형제로서 수령이 된 자가 현저한 과실이 있다 해도 심하지 아니하면 감사가 어찌 사정이 없겠습니까? 이것은 사세가 그렇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이제부터는 수령관은 그 도에 반드시 친혐이 없는 자를 자견하소서. 1. 선악을 구별하여 풍성을 수립하는 것은 3대의 제도입니다. 만일 착한 것을 권하지 않고 악한 것을 징계하지 않으면 비록 교순이라도 정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소위 장리와 자녀라는 것은 악의 지극히 심한 것입니다. 그 자손이 현직에 늘 있어 양선과 구별이 없으니 착한 것을 권하고 악한 것을 징계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이와 같은 사람은 비록 재능이 있더라도 동반에 수용하지 말아서 사풍을 가다듬으소서. 1. 무릇 벼슬에 종사하는 자가 부모의 분묘에 배수하는 법은 영전에 있습니다. 아비가 죽으면 조부모 증조 부모의 분묘를 살피는 것은 자신이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말미를 청하는 제도가 없으므로 말미암아 심지어 일생 동안 영역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으니 심히 박합니다. 빌건대 부모에 대한 5년의 한을 참작하여 10년에 한 번씩 소분하는 것을 허락하여 풍속을 후하게 하소서. 1. 시정의 법이 유전에 실려 있으니 법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일을 희구하여 배설하는 무리는 비록 부모의 나이가 80이 넘고 멀리 시골에 있다 하여도 부모가 종사하는 것을 원한다고 칭탁하고 곧 돌아가 봉양하지 않는 자가 가끔 있습니다. 나이 80이 지나면 여성이 얼마 없으니 그 여러 아들을 모두 돌려보내서 봉양하게 하여 효도로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를 높이소서. 1. 세속의 동기간에 속의 언의를 생각하지
지 않고 사소한 토지, 노비, 재화 등의 물건을 다투어 입술을 삐죽대며 서로 hir난하여 이륜을 패하니 실로 한심합니다. 이제부터 형제가 만일 어그러지고 다투기를 그치지 않는 자가 있으면 관에서 잡아다가 신문하여 불로의 주의를 엄하게 다스리었고, 그런 자는 종신도로 소용하지 말아서 예속을 이루소서. 일국상으로 슬픔이 극도에 달하였을 때 혹 불교에 의지하는데, 그것은 대개 효성을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쓰기 때문입니다. 지금 산능이 이미 끝나고 비로소 만기를 친히 결제하시어 모든 시책이 다 정대광명한 데서 나왔으며, 지금 경영은 등 세 가지 일에 대한 하교로 인하여 나라 사람들이 큰일을 할 수 있다고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이단을 물리치고 정도를 부식하여 이제 사망이 될 것은 스스로 기대해서 천지를 위하여 마음을 세우고 만세를 위하여 태평을 이루어 선왕의 부탁한 뜻에 부합하고 사만의 억조 백성의 바람을 위로하소서. 중에게 도첩을 주고 절을 창건하고 검언으로 불경을 쓰고 승인을 동량으로 쓰는 것 등을 검하는 것이 원육전 속육전에 가추 있어 조정의 훈계가 지극히 밝고 지극히 엄하니, 다만 전하께서는 이것을 지킬 뿐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이 법을 거듭 밝히고 통검하여 사슬이 함부로 행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백성을 하여금 지치의 혜택을 입게 하소서. 1. 원육전 속육전은 우리 조정께서 창업수통하신 대경대법이고 천만세 성자 신손이 마땅히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특별히 육조에 명하여 각각 육전의 조건을 나누어서 하나하나 간과하여 현재 행하고 있는 아무아무 주와 때와 형세가 달라서 행할 수 없는 아무아무 조를 때때로 갖추어 아래되 모든 시설을 되도록 예전 현장에 따르고 새 법을 세우지 말아서 금석같이 경고하고 사시같이 신실하게 하여 우리 조정에서 업을 잇고 우리 묘사의 무궁한 복을 얻어주시면 다행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정부에 내려 조목마다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다. 정부에서 의논하여 아뢰기를 제1조는 마땅히 조정에 이루신 법에 의하여 사법 이상으로 하여금 윤대하게 하소서. 제2조는 막연히 토목의 역사라 하고 그 일을 지목하지 않았으니 거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제3조의 경기는 다른 도와 달라서 본래 절제사의 직이 없고 감사가 겸임하고 있으니 반드시 따로 둘 것이 없고, 또 군액은 병조에서 이미 군적을 만들었는데 지금 다시 군적을 만들면 소유할 뿐 아니라 또 탈루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제4조의 관원을 보내서 심리하는 것은 한갓 범패가 될 뿐이요 옥을 결단하는 데 도움이 없습니다. 다만 사형수를 처결하는 것은 비록 복이 끝나기를 기다린다 하더라도 그 복심은 다 마땅히 예전에 의하여 형조에서 마감하여 본부에 보고하고 본부에서 다시 확실하게 헤아려 계달하게 하고 그 연루자는 이내 곧 판결하여 방면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제5조의 탄과 부 등 방목의 값은 충청감사의 이문에 의하여 이미 호주로 하여금 작정하여 수교하였고, 그 나머지 잔물은 지난번에 진관사, 변료 등의 대납의 폐단으로 인하여 이미 거듭 밝혀 엄하게 검하였고, 만일 검하는 자가 있으면 서울에서는 헌부, 외방에서는 감사가 엄하게 문초하여 다스리고 물화는 모두 관에 몰수하게 하여 그 근방이 이미 지극하니 반드시 다시 의논할 것이 없고, 육전에 실려 있으면서 아직 값을 정하지 않은 인삼 등물 같은 것은 마땅히 호주로 하여금 작정하여 아래에 오르게 하소서. 제6조의 기류는 말을 쓰는 때에 따라 강압하는 것이니 한 가지로 고집할 수 없고, 생고를 수납하는 것은 만일 세 사람을 대비하면 더욱 지체되어 폐단이 전보다 배가 됩니다. 제7조의 시패를 자백에 쓰지 말 것은 마땅히 옳은 글에 이하여야 하지만 상관해주는 것 같은 것은 관작이 범람하여지니 허용할 수 없습니다. 제8조는 행대를 나누어 보내서 규리하는 법이 이미 서 있으니 이중으로 찰방을 보내어 시끄럽게 할 것이 아닙니다. 제9조는 마땅히 상언하는 대로 다루소서. 제10조는 사람이 참으로 재주와 소행이 있으면 조상을 허물로 내버릴 수 없습니다. 하물며 진리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이미 수교하였으니 경솔히 입법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제12조는 모두 조정이 이루어진 법이니 경수를 고칠 수 없습니다. 제13조에 추액하여 과제하는 법은 이미 육전에 실려 있으니 소용하지 않는 법은 경술이 의논할 수 없습니다. 제14조는 마땅히 상세에 의하여 거듭 밝게 엄하게 금지하소서. 제15조의 육전은 조정이 이루신 법이니 당의 관사는 이에 따라 고열하여 준수할 뿐입니다. 어찌 행할 것과 행하지 못할 것을 상과의 때대로 갖춰 아뢰어 법률을 가져오겠습니까? 새 법을 세우지 않는 것은 미리 언론할 수 없으니 거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미미는 쉬지 않고 부지런하며 근거는 쉬지 않고 부지런함이며 사악은 요 시대의 사방 제후의 관명인데 일설에는 사악 제후의 일을 맡아보던 의화인 네 사람은 희중, 희숙, 화중, 화숙이라고 한다. 병진년은 1436년 세종 18년이며 대납은 특정인이 공물을 대신 바치고 그 물건의 값을 백성들에게 값으로 거두는 것을 말하는데 배단이 많아 이를 금지시키기도 하였다. 품종은 나라에서 토목의 역사를 일으킬 때 각 품에 따라 숫자를 정하여 차출하여 부역하게 하던 종자 또는 군인을 말한다. 진가는 나라에서 토목의 역사에 강제로 동원하던 시위표의 군사들을 말한다. 수령관은 경력이나 도사이며 막객은 비장이고 상피는 인연, 지연 등의 관계로 공정한 정사를 자유로운 분위기가 허용되지 않을 때 그 자리를 피하거나 관직에 부임하지 않는 제도이다. 친혐은 서로 친척 관계에 있어 남이 혐의스러워하는 것이다. 아사는 수령관이 감사의 버금가는 지방장관이라 하여 부르는 이름이고 사녀는 창녀이며 시정은 부모의 나이가 많을 때 그 아들의 역을 면제하여 부모를 봉양하게 하던 장정인데 70세 이상이면 그 아들 1인은 90세 이상이면 그 아들 2인을 면역시켰다. 부등 방목은 제목의 큰 것을 부등이라 칭한다. 행대는 수령의 치적과 근문 향리의 횡포, 민간의 이해를 조사하기 위하여 중앙에서 각 지방으로 파견하던 사헌부 관원의 을 말한다. 분대라고 한다. 문정실록 2권 문종특위년 7월 18일 경신 첫 번째 기사. 내옹인을 여러 도에 보내어 사신이 구하는 물품을 준비하게 하다. 각도 감사에게 유시하고 이어서 내옹인을 여러 도에 보내어 사신이 구하는 선물을 준비하게 하였다. 내옹인은 국내 요리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사람이다. 문정실록 2권 문정특위년 7월 18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사관은 이 심리의 일로 상소한 박팽년의 주의를 용서하도록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다. 신등이 근자의 신미에게 준 칭호를 파할 것으로 신총을 번거롭게 하여 어제 추계한다는 명령을 받았으니 기뻐서 뛰어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하지 않은 교명이 있으니 신등은 다시 생각하건대 대저 한중에게 칭호를 주는 것은 크게 되는 것 같지는 아니한 듯하나 이와 같은 존자의 칭호는 부불고 높이고 중하게 여기는 세상의 일이요 본래 성한 조정의 아름다운 법이 아닙니다. 또 불도로 말하면 본래 청정을 숭상하여 인간과 부모를 버리고 이익과 영예를 피하는 것이니 구구한 작상을 반드시 좋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물며 이 중은 다만 한 개의 깎은 대가리인데 무엇이 국가의 복리가 있기에 우국 2세의 칭호를 주어 일국의 보고 듣는 것을 놀라게 하십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확연히 강한 결단을 내리시어 급히 그 명령을 거두시어 간언을 쫓는 아름다움을 이루시고 신년을 바라는 것을 개하게 하소서. 또 들으니 박팽년이 또한 이 일로 상소하였다가 득지하였다 하니 신등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만일 박팽년이 범한 것이 중하에 용서할 수 없다면 유사히 명하여 밝게 그 주를 다스리고 만일 과오라면 특별히 관용하여 처음 정사의 언로를 넓히시면 다행하겠습니다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문정실록 2권 문정특위년 7월 18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순천부사의 허물 18조목을 올린 안극수를 변방으로 내치다.
의정부에서 형제의 전문에 일가에 아뢰기를 전라도 순천 사람 안극수가 부사가 일로 인하여 매를 때린 것을 원망하고 보복하기 위하여 자기의 원한이 아닌데도 부사의 허물 18조목을 주어 모아서 주의를 구성하여 고소하였으니 비록 사유를 지나서 주의를 다스릴 수 없다 할지라도 청건대 온 집을 변방에 옮겨 나머지 사람을 경계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종실록 2권 문종적인년 7월 18일 경신 네 번째 기사 세종대왕을 수행하던 빈방귀의 원종 노권을 허락하지 않다. 원종 노권을 주기를 청하니 연호하지 않았다. 원종 노권은 원종공신에게 주던 노권이다. 문종실록 2권 문종적인년 7월 18일 경신 다섯 번째 기사 대선 이승손이 신미의 호를 삭제하도록 청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우국 이세의 네 글자는 내가 마땅히 생각하겠다 하였다. 또 박백년의 주의를 관용하기를 청하니 윤호하지 않았다. 유륜하지 않았다. 문종실록 2권 문종적인년 7월 18일 경신 여섯 번째 기사 중추원사 김효성이 야인 방비청을 조목별로 열거하여 올리다. 신이 가만히 보건대 황석공이 이르기를 덕이 같고 세력이 상적하면 서로 기울어 떨어뜨릴 수 없고 영웅의 마음이 대중과 호호를 같이 하는 것을 본 연후에 곤모술수를 써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엄계가 아니면 성공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신은 생각하기를 지금 달달이 중국과 세력을 겨루어 일이 이미 크게 벌어졌으니 어찌 예전 말을 본받아서 성공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달달이 그 군중을 동원하여 길게 몰고 깊이 들어와 먼저 우리나라와 칼날을 겨누는 형세는 의심할 것이 없지만 가까이 살고 있는 야인은 모두 삼이 달달과 동류이고 거짓이 많으니 그 엄계를 알 수 없습니다. 서경이 말하기를 방비가 있으면 근심이 없다고 하였고 손자가 말하기를 적이 오지 않는 것을 믿지 말고 나의 대비가 있는 것을 믿으라 하였습니다. 지금도 또한 미리 방비하고 기다리는 것이 가합니다. 혹시 오늘 일이 없으므로 장담과 쓸데없는 의논만 하여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가 적의 형상이 먼저 나타나면 변경의 근심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이 비록 용렬하나 책책이 군무를 맡고 있어 감히 침문만 지킬 수 없어 삼가 좁은 소견으로 조목으로 열거하여 올리니 엎드려 상제를 바랍니다. 평안도 인민이 근래의 흉년으로 인하여 군사와 양식이 모두 허갈하고 또 달달의 소문이 있으니 군사를 합하여 기다리게 하고자 하나 양식이 부족하고 적은 군사로 많은 적을 대적하게 되어 형세가 반드시 허약할 것이니 어떻게 대응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하루나 한 달의 일이 아니니 깊이 염려됩니다. 신은 원컨대 그 도의 군사와 백성으로 하여금 오로지 군사와 농사에 힘을 쓰고 무용을 기려서 근본을 튼튼하게 하소서. 일병법에 말하기를 많은 군사를 쓰는 자는 평이한 것을 힘쓰고 적은 군사를 쓰는 자는 험한 것을 힘쓰라 하였으니 이것은 나라에 이로운 말입니다. 그러나 평안도 한도는 군사와 양식이 심히 적으니 여러 도에서 징병하여 기다리면 저들이 비록 100만이라도 쓸 때는 없습니다. 만일 구원병이 집합하기 전에 적이 먼저 이르면 반드시 기병을 써야 제어할 수 있습니다. 태공망이 말하기를 수레는 군사의 날개로서 견진을 함락하고 강적을 방어하고 패하여 달아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하였고 이정은 말하기를 편상 녹각은 군사의 큰 요체로서 하나는 앞을 막을 수 있고 하나는 힘을 훈련할 수 있고 하나는 부호를 결속할 수 있다 하였으니 이것으로 보면 거전의 법이 실로 좋은 계책입니다. 우리나라는 산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수레는 쓸 수 없다 하여 거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은 생각건대 초나라는 산택의 나라라고 하는데 오히려 거법을 썼으니 우리나라인데 어찌 수레를 쓰지 못할 이치가 있겠습니까? 만일 쓴다면 편상 녹각으로 하여 25인을 실을 수 있습니다. 그 선은 1승에 전거 1대와 좌각, 우각 2대 각 1인, 어거 1인, 갑사 3인, 합하여 7인, 그 안에 총통군은 1인, 혹은 보졸이 많으면 모두 합하여 10인이 타고 소 2마리를 멍해하는 것으로 그 법을 삼도록 하고 만일 적과 서로 만나 저쪽 군사가 많아서 나를 포위할 염려가 있으면 우리는 원문으로 진을 굳게 하여 기다리고 만일 이길 만한 형세가 있으면 곧 우리나라
우리 군사를 10분으로 비율하여 6, 7분은 전사로 삼아 가만히 기정의 수를 쓰고 2, 3분은 거병으로 삼아 세 곳을 나누어 막고 거대에는 전기를 많이 세우고 고각을 많이 올리면 적이 위의 성한 것을 보고 반드시 생각하기를 거사히 예전 제도의 한 수레 군사 150을 쓰고 있으니 적어도 75인은 될 것이라 하고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으며 도리어 의심하여 어쩔 줄을 모를 것이니 우리는 힘을 훈련한 군사인지라 혹은 배하고 달아나는 것을 막고 혹은 굳은 진을 함락시키면 우이기의 이가 되는 것을 이루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그 도절제사로 하여금 겸하여 수레 만드는 것을 관장하게 하소서. 1. 지금 도적이 자행하여 사람이 편하지 자하지 못하니 이 풍속을 나라 안에서 자라나게 할 수 없습니다. 신은 원컨대 강도는 부모와 처자를 아울러 마소 도적은 각거 하는 자식을 아울러 절도는 전 가족을 아울러 입거시켜 강가에 나누어 살게 하면 안으로 도적을 맞을 근심이 없고 밖으로는 외적의 방비가 충실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삼도에 부유한 사정 이상의 향리와 인민 1,000호를 오는 가을에 조정하여 때를 나누어 평양 등지 바닷가 각관에 입거시키고 5년을 한두하여 그 집의 부역을 면제하고 오로지 경농을 일삼아 그 생업을 평안히 하게 하고 그 전도를 거두어 군자로 비축하고 적이 혹 대거 침입하면 군사와 함께 나가서 막고 그 중의 향리는 전대로 이역을 면제하고 농사에 힘쓰고 효순한 자는 그 고을의 수령이 사유를 갖춰서 감사에게 보고하고 임금에게 아뢰어 서용하여 그 땅에 편안히 거주할 것을 권면하여 변방을 충실하게 하소서. 1. 전에 말하기를 먹는 것은 백성의 근본이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나라에 급한 것은 농사와 전쟁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라가 부승하면 군사가 강하고 군사가 강하면 싸우나 그러나 군사는 승리의 근본입니다. 옛적 한나라 때에 조조가 백성에게 곡식을 바치게 하여 벼슬을 제수하고 주애를 면제하니 변방의 곡식이 많아졌습니다. 신은 생각건대 벼슬을 얻고 주애를 면하는 것은 사람의 큰 욕심입니다. 조조의 옛일을 본받아서 납속의 다소에 의하여 작질의 고화를 삼고 죄를 진 자도 또한 곡식으로 속바치게 하면 수년을 지나지 않아서 군수가 족할 것입니다. 또 그 도 주현의 아정과 창적의 다소를 헤아려서 둔전의 수를 정하고 각진, 각포, 각구자의 둔전은 또 또한 군인의 다수와 정로의 긴급하고 엄마는 것을 참작하여 수를 정하여 한편으로는 수비하고 한편으로는 경작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연말에 감사가 농작의 다수와 더불어 외보의 전초를 상고하면 관은 부지런히 권고할 것이요 백성은 힘을 다하여 농사를 지어 자연히 창고에 곡식이 쌓여 썩을 것이요 백성은 남은 곡식이 있어 시이에 합당하니 시험하소서. 1. 면포로 쌀을 바꾸는 것은 좋은 법입니다. 그러나 면포는 수가 있고 양식은 부족하니 신은 원컨대 양계 이외의 여러 도의 각관과 향교의 노비를 형주로 하여금 역의 분담을 헤아려서 계산하여 주고 그 나머지 노비는 각사의 노비의 예에 의하여 공포를 수납하고 이것을 이입하여 쌀과 바꿔 군량을 보충하게 하소서. 1. 적을 제어하는 기계는 총통보다 더 이로운 것이 없으나 오로지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가르치고 익히지 않으면 그 이익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많고 약이 적어서 일시에 교습하기가 또한 어렵습니다. 신은 원컨대 총통군 중에 담력과 용기가 있는 자를 뽑아서 경교하게 교습하여 한 사람이 총 놓는 것을 배우면 10사람을 가르치고 10사람이 총 놓는 것을 배우면 100사람을 가르치어 이렇게 점점 교습하여 급한 때에 쓰도록 대비하소서. 적을 보아서 진퇴하는 것은 군사를 쓰는 상법이고 적의 양식을 빼앗는 것은 병가에 이기는 계책입니다. 혹 적이 많고 우리는 적어서 큰 군사로 우리 성읍을 포위하고 정의한 군사로 민간의 곡식을 약탈하면 적에게 이롭고 우리에게 큰 손상이 됩니다. 신은 원컨대 그 도에 거민이 축적한 곡식을 땅속에 감추면 비록 급격한 경계가 있다 하더라도 적이 노략질 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병법에 말하기를 군사가 양식이 없으면 망한다 했습니다. 저들이 어떻게 우리를 침노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농사 틈에 백성으로 하여금 땅굴을 만들게 하고 부실한 공처에도 또한 땅굴을 만들어서 보루에 대비하소서. 1. 병법에 말하기를 밤싸움에는 불과 복이 많아야 하고 낮싸움에는 기가 많아야 한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이목을 현안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또 말하기를 기치를 많이 세우라 하였으니 신은 생각건대 기와 복은 다만 전진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혹은 적의 형세를 보아서 군사를 수십으로 나누어 구름과 산능에 벌려놓아 반은 숨기고 반은 내놓고 또 의심나는 형상을 많이 세워 사람의 이목을 현란하게 하면 적이 우리의 실정을 알지 못하고 앞과 뒤로 공격을 받을까 두려워하여 이럴까 저럴까 하여 결정하지 못할 것이니 어떻게 갑자기 깊이 들어와 불의에 습격하겠습니까? 이렇게 적을 머물게 하고 구원병을 기다리거나 혹은 형세에 변하는 것을 보아서 공격하는 것이 또 군사에 큰 한 도움이 됩니다. 신은 원컨대 그 도의 감사로 하여금 회개에 부기되어 있는 잔물을 가지고 기와 복과 각을 더 만들게 하소서. 새로 옮긴 백성을 완전히 구휼하는 것은 이미 법령에 나타나 있으나 토착한 우리들이 조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침해하기 때문에 새로 옮긴 백성이 편안히 살지 못하고 속속 유망하여 군액이 날로 감합니다. 빌건대 이제부터 전과 같이 침해하여 유망하게 하는 자는 율에 의하여 과단하여 온 집을 연변에 입거하게 하고 검거하지 않은 이전과 방별감도 또한 유망한 사람이 본구정으로 돌아올 때까지를 하나여 모두 입거하게 하여 유망하는 배단을 막으소서. 1. 각 고을의 아전과 관노비의 은닉한 것과 누락한 것과 도망한 것과 살고 죽은 것을 부실하게 시행하니 관리는 과제하고 산반의 수리와 생리는 모두 입거하게 하여 속이는 패단을 막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였다. 의정부에 내려 의논하게 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정부에서 의논하여 아뢰기를 제1조에 오로지 군사와 농사를 힘쓰는 것은 그 뜻이 심히 좋으나 시행 제목으로 말하지 아니하니요 시행할 근거가 없으니 해당 관사로 하여금 마련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제2조는 당나라 방관이 거전을 쓰다가 대패한 이후에는 중국에서 또한 쓰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나라에서는 산천이 험하고 막히어 거전을 쓰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삼국시대부터 전조에 이르기까지 거전이 있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으니 거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제3조인 마소 도적은 받았으며 옮겨두고 강도 절도는 잡아서 징계하는 법이 이미 엄밀하게 다시 의논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말하기를 강도는 처자와 부모를, 절도는 전가를, 마소도저는 각거 하는 아들까지 하포하여 아울러 변방에 사민하자고 하였으나 대저 도적의 정상은 믿지만은 죄가 처자에게 미치지 않는 것은 예전의 아름다운 법이니 따로 준엄한 법을 세우는 것은 불가한 것 같습니다. 또 향료와 민호를 입거시키는 것은 일찍이 시험하여 보았는데 원망이 많고 이익은 적으니 경솔히 의논하여 시행할 수 없습니다. 제4조는 벼슬을 팔아서 곡식을 받는 것이 이미 예전 사람들이 그러다 하였고 곡식으로 주의를 속하는 것은 더욱 불가합니다. 또 각 고을의 아전과 창적은 모두 다 자기의 본역이 있어 다른 데에 미칠 겨를이 없고 군인도 또한 그러하니 이 잡된 무리들을 모아서 둔전을 경작하는 것은 한껏 원망만 사고 건데 이익이 없을까 두려우니 거행할 것이 아닙니다. 제5조는 각 고을의 노비가 액수보다 지나는 것이 적고 향교의 노비는 본래 모두 수가 적어서 향교 안의 일도 오히려 이겨내지 못하니 정수 이외의 노비를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예전 예의에 의하여 배를 보내서 곡식을 무역하는 것이 변합니다. 제6조 총통교습에 대한 말은 참으로 옳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익혀서 10사람을 가르치고 10사람이 익혀서 100사람을 가르치되 장사 무슨 약을 쓰겠습니까? 예전대로 구해서 판 것만 갖지 못합니다. 제7조의 땅을 파고 곡식을 감추는 것은 평안도의 민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처의 곡식은 수량이 적어서 수백석을 내리지 않고 많으면 천석 만석에 이르니 어떻게 땅을 파고 굳게 감추어 일일이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성이 없는 각관의 곡식은 인근의 성이 있는 각관에 옮겨두는 것이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8조는 상언한 것에 따라서 시행하소서. 제9조에 새로 이주하여 머물러 있는 사람을 침해한 정적이 현저한 자는 상언한 바에 의하여 과제하되 침해한 자와 이전과 방별감을 입거시키는 것은 모두 거행하지 마소서.
제10조의 아전과 관노비의 숨고 누락한 것과 도망한 것과 살고 죽은 것을 사실대로 시행하지 않은 자는 그때그때 추역하여 그 관리를 처벌하는 것이 가하고 3반의 수리와 생리는 입거시키지 마소서 하니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르고 제1조도 또한 해당 관서로 하여금 마감하지 말게 하였다. 삼이달달은 여주 만주 여진족과 몽고의 달달족 사이에 있던 혼혈정 우량하를 말한다. 때는 운을 말하며 이동 단위의 부대이다. 장적은 종이며 외보는 외왕에서 임금의 정치와 교화를 돕는 수반과 변장을 말한다. 삼반은 지방관아의 아전, 사령, 노비 등을 총칭한 것이다. 생리는 담당 아전이며 방관은 문정실록 2권 문종주기년 7월 19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박팽령 고중량 임원준에게 내린 명령의 철회를 아래다. 박팽년의 일을 여러 번 청하여도 윤화하시지 않는데 만일 죄가 크면 유사에 내려 추액하여 다스리고 죄가 작으면 관용하여 언로를 넓히는 것이 어떠합니까? 고중량은 고신을 거둔 지 오래지 않아서 도로 주시고 또 지금 관직을 주시니 이렇게 하면 장차 무엇을 징계하겠습니까? 임원주는 선왕께서 폐하여 버리고 쓰지 않았는데 지금 관직을 주시니 의리에 어떠합니까? 청컨대 내리신 명령을 모두 도로 거두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고중량은 내가 어찌 사정을 달았겠는가? 임원주는 선왕께서 비록 죄를 주었지만은 처음부터 영구히 소용하지는 않는다는 분부가 없으시었으니 어찌 한 번 잘못으로 중심토록 소용하지 않을 수 있는가? 박백년의 일은 헌부에서 자세히 알 것이다 하였다. 박백년을 문정실록 2권 문종특이년 7월 19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장령 신숙주가 이선 정시응 이염의의 일과 동궁 복색 등의 일을 아래다. 장령 신숙주가 아뢰기를 이선이 공조판서에 적합하지 않다 하여 고쳐서 예문관 대제학을 삼으시었는데 본관은 유림의 장이요 또 문과의 시험을 관장하는 곳입니다. 자기가 바른 뒤에 능히 사람을 뽑을 수 있는데 이선이 어떻게 사람을 바르게 뽑겠습니까? 또 지금 가을 과장이 가까웠으니 청컨대 고치소서. 정시응이 일찍이 관물을 도용하고 작물이 많아서 사죄에 해당하였으니 때마침 사유가 있어 하포하여 변방으로 옮겼습니다. 지금 이염일을 범한 것은 이것보다 더 심합니다. 주상께서 백성의 기근을 염려하시어 곡식을 옮겨서 진율하게 하시는데 이 염이가 6, 70석을 도용하였습니다. 이미 사유를 지났으므로 취재할 수는 없으나 정시영의 예의에 의하여 전 가족을 변방으로 옮기게 하소서. 또 세자를 책봉한 뒤에 백관으로 하여금 조복을 입고 지나게 하셨으나 조복은 임금에게 줘야 하는 옷인데 동궁에 지나할 때 이것을 입는 것은 의리에 미안합니다. 공복을 입으면 어떠합니까? 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여미의 일은 다시 인문하에 올리고 백관의 하례는 정지하는 것이 좋으나 다시 상고하여 시행하겠다. 이선은 세종께서 비록 임용하지 않는다는 분부가 있었으나 이것은 다만 한때의 분부여 어찌 종신토록 임용하지 않는다는 말이겠느냐 하였다. 신숙주가 다시 아뢰기를 예문가는 비록 사문은 없으나 문과의 시험을 오르지 맡았으니 그 직책이 가볍지 않습니다. 한며 지금 강경을 하는데 만일 바르지 않은 사람에게 맡기면 어찌 바르게 사람을 뽑겠습니까? 공자는 비록 사무가 있는 관야라 하더라도 그 일이 대개는 모두 중요하지 않은 사무이고 예문가는 비록 기묘한 일이 없으나 지극히 깨끗한 선비입니다. 모름지기 공정한 사람을 택하여 맡기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문정실록 2권 문종특이년 7월 19일 신유 세 번째 기사. 당몽현과 방치지 등이 칙서와 상사를 가지고 오다. 칙서에
사운 관압관 당몽현과 오운 관압관 방치지 등이 직서와 상사를 가지고 왔다. 직서에 이르기를 그대 아버지가 공경이 조정을 섬겨 여러 번 배신, 신백온, 당몽현, 방치지 등을 보내서 제3, 제4, 제5운의 말 모두 1477필을 압송하였는데 모두 숫자를 대조하여 받았다. 부지런하고 정성스럽고 충성하고 순한 뜻을 보이므로 이에 특히 회담 예물을 반급하여 원래 보내온 배신 방치지 당몽현에게 붙여서 가지고 가니 이르거든 영수하라. 그러므로 칙하여 특히 은 300냥 저사 직금 흉배기린홍 두필 직금 흉배기린청 두필 직금 흉배기린룩 한필 직금 흉배사자 홍 한필 직금 흉배사자청 한필 직금 흉배사자록 한필 아마골타 운록 두필 아마 팔보천화 운명록 두필 암세 화람 두필 암세 화사록 두필 소홍 다스필 소청 다스필 소록 네필 나직금 흉배기린 홍두필 직금 흉배기린록 한필 직금 흉배사자 홍 한필 직금 흉배사자청 한필 소홍 8필 소청 5필 소람 5필 소록 5필 소명록 2필 활생견 100필을 주고 회례로 활생견 4431필 면포 2954필을 준다 했다. 이에 당명은 방지치기 안마 각 한 필을 주었다. 문정실록 이건 문종적인년 7월 19일 신유 네 번째 기사 부마를 군이라고 칭하지 말고 위라 칭하도록 하다. 의정부에서 이조의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여러 부마를 군에 봉하는 것을 협하고 다만 상관만 주면 칭호가 혼돈되어 분별하기 어려우니 청컨대 예전 상관에다가 전일에 봉한 주현의 호를 넘어서 모위라 칭하여 제수하되 광덕대부 연창위 동원대부 화천위라 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예를 삼고 부의 이름을 예전대로 부마부로 칭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정실록 2권 문정적인년 7월 19일 신유 네 번째 기사 평안도의 업성과 행성을 수치하도록 하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평안도에서 근래에 명나라 사신과 북경에 가는 본국 사신과 요동에 왕래하는 통사의 영송과 성을 쌓는 역사로 인하여 잠깐도 쉬지 못하여 피곤하기 거지없으므로 새로 쌓은 업성과 행성은 진시로 배행할 수 없으나 다만 지금 변방 경계가 거치지 않아 백성이 산성에 입보하였으니 업성 중 무너지고 낮은 것과 부실한 성문은 수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도 즉제사로 하여금 보충할 것과 수리할 것을 수리할 곳 및 쌓을 것을 함께 조사하여 그 고을 인민으로 하여금 추분 이후 얼음이 열기 전에 수치하게 하고 성문의 문짝도 또한 얇은 철판을 붙여 견고하게 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정실록 2권 문정적인년 7월 19일 신유 여섯 번째 기사 사은사를 호송하는 군사를 더 늘리도록 하다. 평안도 도관찰사 박이창에게 유시하기를 지금 아는 것을 자세히 보았다. 동팔참 사이에 야인이 성식이 매우 긴박하니 사은사 연경 등을 영복하는 군사는 100을 더하여 적당히 총통을 주어 보내고 될 수 있는 대로 마필과 병기를 정제하되 가난하여 스스로 준비하지 못하는 자는 공가의 궁시와 갑주를 나누어주고 무략이 있고 인기 영변할 만한 자를 택하여 거느리고 가게 하라 하였다. 동팔참은 압록강과 산해간 사이에 있었던 8군데의 역참인데 우리나라 사신이 중국에 왕래하던 교통로이다. 문정실록 2권 문정적인년 7월 20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왕채순을 왕세대로 삼는 책문을 내리다.
그 책문에 이르기를 의는 채통을 잇는 데 있고 이미 큰 실마리를 전해받으며 종묘를 잇는 일이 중하니 마땅히 원량의 호를 바로잡아야 하겠다. 이에 고전을 상과의 이장을 거행하노라. 너 원자 이홍이 덕이 온화하고 천자가 총명하여 어버이를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하니 인과 효는 천성으로 타고났고 부를 중히 여기고 사를 높여 학문이 날로 진취하였다. 이에 소고의 권애를 입어 세손의 이름을 정하니 종통이 돌아오는 바요 여정이 속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너를 책립하여 왕세자로 삼는다. 이에 총명에 복종하여 더욱 길이 도모할 것을 생각하라. 오직 성한 덕을 공경하고 오직 바른 사람을 가까이 하고 조정의 아름다운 공렬을 생각하여 방가의 영관 계획을 도우라. 삼가하지 않을 수 있으랴. 그러므로 교시하는 것이니 자세히 알아서 하라 하였고 반교하여 안팎에 사유하였는데 그 교세에 이르기를 이런 저사를 세우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고 얘는 마땅히 이름을 바르는 것을 먼저 하여야 한다. 내가 얇은 덕으로 대업을 이어받아 개서의 중함을 생각하여 항상 마음에 품고 있는데 원자 이홍위는 영명하고 인요하여 우리 황고 세종께서 이미 봉하여 세손으로 삼아 국본이 정하여지고 안팎이 마음을 걸고 있으니 지금 마땅히 동궁에 정리하여 함으로 공경하게 사직과 종묘에 고하여 왕세자로 삼고 책보를 주었다. 이 성사를 당하여 마땅히 관대한 법조를 반포하여야 하므로 이달 7월 20일 새벽 이전부터 유죄 이하 감도를 제외하고 이미 발각되었거나 아직 발각되지 않았거나 이미 결정되었거나 아직 결정되지 않았거나 모두 사유한다. 감히 유지 이전의 일을 가지고 서로 고하여 말하는 자는 그 죄로 죄를 주겠다. 왕위를 지키고 조종을 잇는 것은 진실 원량의 바람에 부합하고 허물을 사하고 주의를 용서하는 것은 일시의 인을 넓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시하는 것이니 자세히 알아라 하였다. 백관이 조복을 입고 전을 받으러 올려 진화하고 각도감사는 관운을 보내어 전을 받으러 진화하고 경기감사 개성부 유수는 친히 전을 받들고 또 동궁에도 모두 하장을 올렸다. 문정실록 2권 문정적이년 7월 20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왕세자가 신관에 나갈 때 복색을 결정하다. 예조의 사례기를 왕세자가 사신관에 나아갈 때는 백이, 백화, 오삼오, 오각대, 소양산, 오칠교를 쓰고 피대, 말 안장과 무릇, 복용에 관한 물건은 모두 평상시에 예의에 의하고 다만 금, 은과 홍자의 그림 그린 것은 쓰지 마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정실록 2권 문정적이년 7월 20일 임술 세 번째 기사 강서원의 위종사를 파하였다. 문정실록 2권 문정적이년 7월 20일 임술 네 번째 기사 예장에 사용하는 견열을 흰배로 꾸미도록 아뢰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일가의 아뢰기를 예장에 쓰는 견열을 종이로 쓰미니 한 번 풍우를 만나면 모두 다 떨어져 버립니다. 청컨대 이제부터 흰 배로 안 휘장을 하고 유청주로 꽁을 그린 것으로 바꿔 휘장을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정실록 2권 문정적이년 7월 21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종묘와 희덕전에 배알하다. 문정실록 2권 문정적이년 7월 21일 개해 두 번째 기사 경상우도 절제사 신숙청이 하직하다.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무릇 변당 방비에 관한 군무를 소루하게 하였으면 안 되니 경험마당히 근신하여 포치하고 또한 항상 군사로 하여금 활쏘기를 연습하게 하여 회의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문정실록 2권 문정적이년 7월 21일 개해 세 번째 기사 왕세자에게는 일체의 숙배를 행하지 말도록 하다. 예조에 전지하기를 무릇 사은, 하직, 복명 등과 같은 일체의 숙배는 아직 동궁에게는 행하지 말라 하였다. 숙배는 신하가 임금에게 사은하거나 또는 임주로 떠나기 전에 앞서 하직 인사를 드리는 일을 마치고 임금에게 복명할 때 임금을 뵙던 일이다.
문정실록 이건 문정저기는 7월 21일 개해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왕세자가 사신과 접견하는 의제를 아뢰다. 하루 전에 충호위가 왕세자의 막차를 태평관 대문 안 서쪽들에 베풀어 동향하고 그날의 영접도감이 사신의 절하는 위차를 관의 후청 동벽에 베풀어 서양하고 자리를 깐다. 왕세자의 절하는 위차를 서벽에 베풀어 동양 자리를 깔고 왕세자가 공에서 나올 때 시위를 평상시와 같이 하고 태평관 막차에 이르면 양산으로 시위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하고 통사가 사신이 있는 곳에 나아가서 왕세자가 상견례를 행한다고 전하여 고하고 통사가 사신을 이끌어 절하는 위차에 나와 서양하여 서면 부지 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서문으로 들어와 서쪽 뜰을 거쳐 양산과 시위가는 뜰 아래에 거치고 절하는 위차에 올라와 동향에 섭니다. 부지 통례가 왕세자의 배 위는 남쪽에 꿇어 앉아 절하는 것을 돕습니다. 왕세자가 사신에게 2번 절하면 돈수합니다. 사신이 답례로 제배하고 돈수합니다. 또 부사에게 제배하면 돈수하고 부사가 답례로 제배하고 돈수합니다. 끝나면 부지 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막차로 나와서 환궁하는데 시위는 올 때의 의식과 같이 합니다. 사신이 돌아갈 때 왕세자가 태평관에 나아가 예를 행하는 것도 전과 같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